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 핵심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 핵심 자료, 핵심 이론 정리집 같이 꺼내서 옆에다가 두시면서 좀 연결시켜서 봐주실 걸 부탁합니다. 혹시 핵심 이론 정리 없으면 서브노트 보셔도 되고요. 예.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 지난 핵심 이론 했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3번부터 보겠습니다. 63번.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정신이 맑을 때 내용이 어려운 부분인 양도소득세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세는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한번 보면은 정리가 되는데 국세는 그렇지만은 않죠. 봐도 무슨 소리일 때가 모르니까 많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일 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3번부터가 적으십시오.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제가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보죠. 63번. 소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구성. 그래서 핵심 이론 정립은 여러분 28쪽이 되겠습니다. 핵심 이론 정립은 28쪽. 또는 서브노트는 양도소득세 처음. 자, 63번 별표 하나 일단은. 자, 그래서 본 문제는 소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련, 납세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소득세 납세 의무를 정리하는 것은 이번에 2015년도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로 정리해봤습니다. 곧바로 문제 풀죠. 63번 별표 하나, 소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1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 그렇죠? 밑줄 주소 하나, 그 다음에 183일 이상 거소, 요 둘 중에 하나를 국내에 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그래서 1번은 거주에 대한 정의죠. 이때 올해 개정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183일 이상 거소. 여기에 개정된 겁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1년 이상이 아니라 며칠? 183일 이상 밑줄. 그래서 옆에다 적으세요. 2015년 개정사항이죠. 그래서 결론 1번은 맞습니다. 그죠? 거주자냐 비거주자는 정의를 먼저 내려본 거고요. 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역시 그것보다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정의보다는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랬죠? 그러면 2번 보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국외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양도가 포인트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그럼 결론 뭐죠, 여러분?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맞습니까? 맞죠? 자,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계신가 봐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라는 정의를 내릴 때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 이렇게 정의 내렸죠. 그러면 이때 거주자는 국내 소득은 물론 무슨 소득에 대해서도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물을 부담하는 거죠. 그죠? 다만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이죠, 여러분.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에요. 양도소득. 얘는 모든 거주자가 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모든 거주자가 납세물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주자가 납세물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국내에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5년 요게 포인트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온 지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납세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외자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소득이다 합시다. 임대소득. 요거는 양도소득이야. 이거는 무슨 소득이죠, 여러분? 종합소득이죠. 종합소득은 5년을 묻지 않고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요걸 좀 구분해 주셔야죠. 그래서 결론 2번은 맞는 말이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뭐로 인해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동그라미 5년이 포인트죠.
역시 그전에도 시험에 나왔을 때 계속 5년 갖고 물어봤어요. 5년 갖고.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자, 비거주자죠. 비거주자는 국 외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를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없다.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납세무가 있는 거고 국내 소득만 납세무인 거죠. 국외 소득은 종합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구분 없이 무조건 납세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그게 종합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구분 일시 없이 납세무 있다 없다.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죠. 자, 4번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자 동그라미 여기는 임대네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일단 봅시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종합소득세 납세무가 있대요. 자, 4번은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국내죠, 국내.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종합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맞아요? 맞는 말이죠? 맞죠? 왜냐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다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종합소득, 양도소득 구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내는 거예요. 자, 5번 보세요. 5번은 다시 국외네요.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자, 뭐죠,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임대죠. 양도가 아니라 임대네요. 그래서 여러분 2번과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2번과 5번을 비교해 두셔야 돼요. 2번은 국에 있는 부동산에 뭐라고 했고요, 여러분? 양도로 그랬고요. 5번은 국에 있는 부동산에 뭐? 임대죠. 그럼 임대니까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 여러분? 종합소득이죠, 종합소득. 그럼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종합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결론 5번은 국외 자산에다 무슨 소득이니까? 종합소득이니까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가 있는 거죠. 모든. 그래서 5년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것은 무슨 얘기일 때고? 양도소득일 때고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키워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실전에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문제 풀다가 이게 키워드 같아나 딱딱 이렇게 밑줄이나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아는 것만 여러분이 맞추시면 다 여러분 합격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는데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아는 것만 맞춘다 생각하십시오. 아는 것만. 내가 공부하거나 어려운 부분 나온 거 그거 버려도 돼요, 여러분. 그런 문제 얼마 안 돼. 두세 문제. 실수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63번은 답이 몇 번? 5번이 되겠죠. 5번. 왜 5번이죠? 국외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이니까? 종합소득이니까 이때는 뭐야? 모든 거주자. 그렇죠. 근데 국외 자산에는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의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일 과세기간을 하는데 자, 여기 1월 1일부터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9월 30일 날에 양도했다 봅시다. 부동산을 뭐하고 있다가 임대하고 있다가 그거를 언제 양도했어요? 9월 30일에 양도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어디 있는가? 국외에 있는 자산이야. 국외에. 그러면 요 임대소득은 무슨 소득이고? 종합소득이고. 이거는 글자들은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이죠. 그러면 이게 거주자다 봅시다. 거주자의 국외 부동산에 대한 종합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무를 부담하는 거죠? 네, 모든 거주자죠. 근데 무슨 소득은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모든이 아니라 몇 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하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 있고요, 없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비거주자는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어디 거만? 국내 거만. 그러니까 이거 어디 있으니까? 없죠. 무조건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아는 걸 가지고 틀리면 안 돼.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꼭 해두시고요. 정리 좀 되셨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어디서 발생한 건? 국내에서 발생한 거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이시 없이 모두 내는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거니까 속지주의에 따라서 거주자냐 비거주자 없이 다 과세하는 거야. 물론 과세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납세무 있다고. 이게 바로 4번이죠. 보기 4번. 보기 4번은 어디 있는가? 국내. 보기 4번은 뭐야? 국내. 그런데 2번과 5번은 어디에서 발생한 건가? 국외죠. 근데 2번은 양도소득이고, 국외소득이라는 양도소득이고, 5번은 국외자산이나 무슨 소득이고? 종합소득. 구분되시나요? 되죠? 예. 그래서 꼭 좀 정리해 주십니다. 실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실전에 나왔었고요. 예.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일단은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 그러면 요 개정됐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냐? 아니다. 납세의무의 범위가 더 중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갑시다. 그래서 핵심 이론 순서와 문제 순서가 거의 일치가 돼요. 여러분한테 정리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순서로 맞춰놨기 때문에, 자,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만든 문제죠. 네. 자, 64번. 역시 별표 하나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출전이 여러분들 평이하게 하나 정도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64번 별표 하나. 다음 중 양도소득세. 자, 밑줄 뭘 물어보겠죠, 여러분? 과세 대상. 으로 뭘 물어봤어요? 옳은 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동그라미를 딱 표시해 놓고, 물론 우리 문제 지문에 부정문에 밑줄 쳐져 있죠. 실전에서는 부정문일 때 뭘 쳐준다고? 밑줄 쳐줘. 틀린 것은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밑줄을 쳐준다고. 그럼 밑줄 쳐져 있는 건 다 뭐를 말하는가? 부정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잘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크게 표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실수는 안 하죠. 몰라서 틀릴 뿐이지. 자, 갑시다. 기억, 미등기 나돼지랍니다. 자, 그럼 우리 박스 10거 문제 누차 강조하는 거 다 푼 다음에 답을 찾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지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기억은 알잖아, 대부분. 미등기 나돼지. 자, 나돼지는 뭐를 말하는 거고?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등기 여부에 관계 이시 없이 다 과세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억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이런 게 어려워, 우리가. 잘 해놓고 나와야 되나 안 나와야 되나? 기억 나와야죠. 그러면 기억 나온 거 찾으세요.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도 세 놈 없애버렸잖아. 그죠? 참 이거 청긴누설입니다, 거의. 그럼 기억 나오니까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개가 결정되면 다 풀 필요 없이 둘 중에 차이 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차이 나는 게 뭐야?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죠? 그 다음에 미음 차이 없죠? 시의 차이 없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이제.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 니은 확인할게요. 니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물건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건이야. 그렇죠?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부동산 뭐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채권이잖아, 채권. 그래서 등기된 것에 한해서만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그죠? 예. 등기를 되지 않았다. 미등기된 부동산 입찰권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기억, 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나온 놈은 몇 번이야? 2번. 그럼 답은 자동으로 몇 번 되는 거야, 여러분? 4번이 되는 거죠, 뭐. 맞죠? 예,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디귿 점포 임차권. 자, 점포 임차권 뭐죠, 여러분? 바로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일종, 단순한 영업권의 일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포 임차권은 여러분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가 건물 세입자 들어갔어. 근데 이게 너무 몫이 좋은가? 근데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그러는가? 그럼 나는 거기다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점포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양도세는 과세 대상에 뭐를 양도하는가? 소유권이죠. 근데 디귿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 여러분?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점포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와 유사한 게 바로 하나 더 주세요. 뭐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점포 임차권과 동일한 게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죠.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조건은 뭐죠?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용 고종자산과 관계없이 그냥 단순한 영업권만을 양도한다. 이런 거에 대표인 것이 바로 점포 임차권이라는 얘기죠. 점포 임차권도 영업권이죠. 일종의. 권리금이잖아. 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미등기 전매한 아파트 당첨권. 밑줄.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가 일부러 앞에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미등기 전매. 이거 미등기 양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미등기 양도가 아니야. 여러분 가끔 가다가 공부를 하신 분 중에서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미등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다른 거야. 여러분은 다른 놈 그러면 안 되지.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같이 다른 놈 그러면 옆에 아저씨 기분 나빠합니다. 다른 거지. 다른 건 뭐냐? 얘는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취득 등기를 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죠. 얘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아파트 당첨권 양도할 때는 지금 아파트가 완공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고 미등기 전매는 구분하시고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 규제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미등기 양도가 규제 대상인 거. 왜? 요 놈은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안 한 거고 여기는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죠. 성격이 다르잖아,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응? 좀 애매하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등기 전매 체킹해 두셔야 돼요. 미등기 전매와 미등기 양도는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나가서 똑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주택 입주권 양도했어요. 입주권 양도했어요. 그럼 미등기 양도에 미등기 전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입주권 양도했다고. 그럼 입주권 양도해서 아직 아파트가 안 된 거잖아.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이 권리로서 나온 것이 입주권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미등기 양도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해하시나요? 예,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자꾸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구분을 못하면은 이제 세율이라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런 데서 차이 나는 거죠. 자, 전세권 과세하죠? 예. 특허권은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옆에다 줬어요. 특허권 등 무채재산권, 특허권. 또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 있었죠, 여러분? 광어권, 어업권 있었죠? 광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양도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특허권 등의 뭐는 무채재산권은 과세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시옷, 해원제 골프권. 자, 밑줄. 해원제 골프권은 뭐로 말하죠, 여러분? 시설물 이용회원권.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으로 구분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 기타 자산을 구분하는 이유는요, 얘들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는 달리
예, 기타 자산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여러분. 얘는 무조건 무슨 세율 적용한다? 누진세율 적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누진세율 적용한다. 보유기간 불문. 보유기간 물지 않고 무조건 얘는 무슨 세율 적용한다 그러면 누진세율이죠. 물론 얘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기타 자산 양도했을 때 특별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왜 못 받아?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요, 받아요, 못 받아요? 응?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받죠?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타 자산을 딱 두 가지만 꼭 좀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첫째가 바로 사업용 고종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행위권, 요거. 요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해달라고 했죠. 이거 말고 특정 법인 주식 또는 특정 업종 영위 법인 주식인데 얘는 양도물 자체가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성격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 두시고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역시 어렵지 않았어요. 과세대상은. 자, 65번 별표 3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를 옳게 표시하는 양도의 개념이죠. 자, 뭐 65번은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역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형태가 바로 양도의 개념에서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구분이죠.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하죠. 기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밑줄, 수용 또는 협의 매수가 포인트죠. 여기서 관련 법률은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가 뭘 당했다 그러면 밑줄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됐다. 특징 자발적 양도, 강제적 양도. 강제적 양도죠. 그렇지만 뭘 받아요? 보상금을 받죠. 보상금을 받고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지금 양도로 보는 걸 물어봤어요? 양도로 안 보는 걸 물어봤어요? 양도로 보는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아. 어떤 분은 가끔가다 그래요. 뭐 중학생이 아는 얘기, 중학생들도 아는 얘기를 하냐. 그런 분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요. 우리 다 그런 거야 뭐. 그래서 틀리냐? 순간적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이런 거 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강조를 하는 거지. 그럼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기억 나온 거 있나요? 예,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과 3번이죠.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기출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한두 개만 알아도 뭐 두세 개는 그냥 무조건 치고 나가고 다 고를 수 있게 만들으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가 오히려 저는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기억 나와야 되니까 지금 2번과 3번인가요? 예.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죠. 제일 중요한 거죠. 양도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죠. 단독 문제 또 올해 개정됐죠? 올해 개정됐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브노트 보세요.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다시 한번 좀 확인할게요. 뭐와 뭐로 구분해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는 거죠. 자, 원칙은 다시 두 가지라서 수증자의 뭐는 채무 인수액은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유상 무상 유상. 그래서 요 놈은 뭘로 때려야 돼? 양도 소득세로 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수증자야 너는 왜 남의 빚을 떠안았니? 떠안은 이유가 있지. 뭐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뭐를 빼도 요 내가 인수한 채무액을 빼도 남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이것 때문인 거죠. 지금은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다 똑똑해요. 내가 괜히 남의 빚을 또 안 왔겠어? 남는 게 있으니까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세로 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밑줄 누구기 나왔죠? 누구랬어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이라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잡으셔야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그러면 이때는 채무 인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 단순 증여로 추정해야겠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또 잘 쫓아와요. 그러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겠다는 것은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빼겠다는 얘기야, 안 빼겠다는 얘기야? 응?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겠다는 것은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빼겠다, 안 빼겠다? 안 빼고 전액 증여 당시 재산가의 전액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 때리겠다는 얘기죠. 증여 당시 재산가의 전액에 대해서 증여 당시 재산가의 전액에 대해서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로 때리겠다는 얘기죠. 즉 이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돼요? 세부담이 작다. 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크다, 작다? 작다. 얘가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세부담이 뭐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강남 아줌마들 증여를 하는데 단순 증여를 하지 않고 무슨 증여를 자꾸 하더라는 얘기야? 부담부 증여.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 증여보다는 어쨌거나 얘가 어떻게 하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에 서로 단순 증여를 부담부 증여 형식을 취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갑시다. 이게 무슨 규정이구나? 추정 규정이구나. 그러면 추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간이지만 채무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입증한다면 다시 뭐로 본다? 부담부 증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 등이 줄어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부담부 증여할 때 반드시 뭐를? 입증 자료를 준비해 놓죠. 그 입증 자료 준비로 보통 은행에 뭐를 이용한다? 대출금을 받는 거죠. 꼭 좀 기억해 두셔야죠. 그럼 여기 보죠. 니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준비소 간이랬죠. 그러면 원칙이야 예외야 지금? 예외.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원칙이니 예외를 착각하고 문제 풀면 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 증여에서 해당 채무가 증여세 과세 밑줄 해당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 계산상 공제됐대 안 됐대? 안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겠다는 얘기죠. 밑줄 거기서 증여재산가의 계산상 채무 인수액을 공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뭘로 추정한다? 단순 증여죠.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럼 니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둘 다 안 났죠.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부러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죠. 디귿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둘 다 나와 있으니까 양도로 보는 거죠. 예. 뭐죠 여러분 여기? 대물변제죠. 이혼 위자를 뭘로 줘야 되는데? 돈으로 해줘야 되는데 돈으로 안 주고 갖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했다는 것은 위자료 지급 채무에 가름하여 소유권을 옮긴 거기 때문에 대물변제죠. 자, 리을. 역시 차이는 없죠? 2번과 3번이. 예. 어쨌거나 리을. 환기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대표 선수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이나 보류 충당, 즉 환기 처분 시점에서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환기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환기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그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기전 종전 토지 취득식으로 감으로써 그때 과세하겠다는 거죠. 지금 환기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하는 거고 환기 처분 시점에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미음.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 재분할, 뭐 여러분 다 아는 문제 아니야? 이건 미음은 뭐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죠. 공유권의 분할. 공유권의 분할이면 반드시 뭐 확인하라? 지분율의 변동, 유무. 그러면 지분율의 변동이 있대요, 없대요? 어디 없다고 나왔어요? 어디 없다 그랬어? 거기 있잖아.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이게 지분율 변동이 없다는 말이잖아. 그걸 몰라요. 또는 그 밑에 그 공유토를 다시 뭘로 했어요, 여러분? 소유 지분별로 단순. 이거는 다 하나같이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럼 미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되나요? 예, 2번이 되는 거죠. 자, 66번 별표 3개. 요게 올해 개정된 규정이죠. 요게. 그래서 요 문제는 이미 최근에 나왔죠. 부담부 증여에서 취득가 계산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요 66번은 어제 제가 개정 해설하면서 어제인가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아, 일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요즘은 자꾸 하고 나오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려요. 왜 나오는지도 몰라, 어쨌든. 집사람 데려다 주면 그냥 오는 거야. 왜 왔지, 여기? 자, 그래서 66번 별표 3개. 올해 개정된 사항 중에서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출제될 수 가능한 문제입니다. 66번 별표 3개. 자, 같이 보죠. 갑은 2015년 4월 1일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세입자의 전세 보증, 여기 특수관계 없는 을 밑줄.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외로 풀어라, 원칙으로 풀어라. 원칙으로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 이런 숨어있는 의미를 여러분은 잡아내셔야 됩니다. 특수관계 없는 이 말을 왜 했는지 생각하셔야 된다고. 아, 이거는 여러분 문제 풀 때 예외로 풀어라, 원칙으로 풀어라. 원칙으로 풀어라. 그럼 원칙으로 푸니까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죠. 수증자의 뭐와 채무 인수액과. 그 다음에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뭘 뺀 거? 채무 인수액을 뺀 거죠. 나누란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은 무슨 양도로 보는 거고? 유상. 요거는 뭐로? 무상. 이거죠. 자, 그러면 을에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이죠. 밑줄,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아, 무슨 얘기구나? 부담부 증여구나. 재작년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우리 대출금을 인수하는 걸로 했었죠. 이번에는 요걸 전세 보증금, 역시 뭐 실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보증금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국내 소유자는 아파트 한 채로서 등기된 자산을 뭐 했다? 증여하였다. 그러면 결론 무슨 증여? 부담부 증여. 어떤 부담부?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죠. 이때 다음 자료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 부담부 증여인데 해당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자, 밑줄, 양도 차익을 물어봤네요. 양도 차익. 그러면 요거죠. 유상이니까 요거는 양도를 보아서 양도할 때 이때 과세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은 뭐에서 뭘 뺀 거예요, 여러분? 양도 가액에서 뭘 뺀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그래서 양도 가액에서 당초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가 있다면 그걸 빼는 것이 바로 양도 차익이죠. 자, 그런데 이때 가번 위 아파트의 증여 가액은 1억 원이랍니다. 밑줄 1억 원. 그래서 지금 갑이 을한테 증여했나요? 예.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는데 증여 당시 가액 얼마? 1억.
근데 거기 중요한 말 나왔네요. 가로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에 그래서 증여 당시 밑줄 공동주택가격이랍니다. 시가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공동주택가격이에요. 그럼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의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밑줄 적어놓으세요. 공동주택가격은 뭐를 말하는가? 기준시가. 즉 증여 당시 1억 원은 시가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뭐로 평가했다, 여러분? 공동주택가격이라는 뭘로 평가했다? 기준시가로 평가했다. 요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뭐로 하지 않고 시가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위 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 여기 취득이죠?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가 얼마? 8천만 원.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공동주택,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라는 얘기야? 4천만 원이다. 그 얘기죠. 4천만 원. 그 다음에 답은 가물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증여 당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얼마 돼? 5천만 원. 이걸 뭐 하는 걸로 했어? 인수하는 조건이었죠? 자, 그러면 전세금 얼마? 5천만 원을 누가? 을이 뭐 하는 걸로? 인수하는 조건을 증여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증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럼 을한테 물어야죠. 야, 너 왜 남의 전세금 5천만 원 또 안 왔니? 왜? 이유가 있어, 없어? 있죠. 전체가 얼마 중에서 1억 원에서 얼마를 빼도 5천만 원을 빼도 남는 가액이 있어, 없어? 있죠. 얼마? 5천만 원. 이게 순수한 무슨 양도야? 무상이죠. 그러니까 요거라도 먹겠다고 지금 인수한 거죠. 그럼 요거는 무슨 양, 전세금 인수했으니까 요건 무슨 양도다는 얘기, 여러분? 유상양도라는 얘기죠, 유상양도. 그러면 올해 개정된 건 이거예요. 만약에 부담부 증여에서 요 증여 당시가액이 시가로 나왔으면 요거 이게 만약에 자 양도가액이 뭐로 제시가 됐으면 시가로 제시가 되거나 또는 시가 범위에는 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가액이라든지 또는 환산취득가액이 제시가 되면 이때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하라? 실지거래가로 계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게 실가고 만약에 요 증여 당시가액이 뭐로 나오면은 기준시가로 제시가 되면 양도가액도 뭘로 하라?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거죠. 양도가액도. 그럼 지금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나 하세요 지금? 얼마나 있는가? 1억이죠. 1억에서 채무인수가 얼마 여러분? 5천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양도가액 좀 계산합시다. 양도 당시 가액 얼마 여러분? 1억 원이죠? 예. 1억 원에서 지금 유상비율은 몇 프로 여러분? 50%죠.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1억 중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여러분? 50%. 그럼 나머지 순수한 무상양도비율은 몇 프로 여러분? 50%죠. 자, 이건 어떻게 딱 5대5로 나눠줬네. 제가 만약에 문제 낸다면 저는 당연히 구분해야죠. 6대4 뭐 이렇게. 그래야 이게 무상과 유상이 구분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유상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거냐? 채무인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1억 원 중에서 요 전체가액 이래서 지금 채무 유상 양도비율 몇 프로 여러분? 50%. 그러면 양도가액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천만 원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5천만 원. 그러면 취득가액도 뭐라 했으니까? 양도가액 뭐라 했으니까? 기준시가를 했으니까 취득가액도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기준시가로 대응시키는. 요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요게. 양도 당시 양도가액을 뭐로 하지 않고 실가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면 기준시가로 했다면 취득가액도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여러분? 기준시가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취득 당시 가액은 실가가 얼마고?
실질거래가 얼마고? 8천만 원이 기준시가 얼마? 4천만 원.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걸 가져가라는 얘기야? 4천만 원. 요게 보이는 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4천만 원 다 취득가로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1억 중에서 유상양도비율이 몇 프로니까? 50%니까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인식하라는 얘기야? 50%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했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했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계산하라? 기준시가, 기준시가. 실가면 실가로 계산하고 이거를 시가로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뭘로 하고? 시가. 왜냐면 우리 상속세미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실질 취득가액 뭘로 해랬어요, 여러분? 시가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서브노트 보셔도 되고요. 핵심 이론 정리 보시면은요. 핵심 이론 정리 한번 잠깐 보죠. 35쪽 잠깐 보실래요? 35쪽. 35쪽에 보시면 주요 통칙 내용이 나와 있죠. 바로 위에. 근데 이미 밑줄 쳐져 있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밑줄 쳐져 있어요? 예. 에 대하여 뭘로 계산할 때는 실지 거래가로 양도차를 계산할 경우에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 1 또는 증여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뭐한가에? 평가한 가액을 실질 취득가로 잡아버렸죠. 이때 제가 항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원칙이 뭐다? 원칙이 뭐다? 시가. 항상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이 뭐다고 여러분? 시가야, 시가. 근데 지금 얘는 시가로 계산한 게 아니라 뭐로 계산한 거야, 지금? 기준시가로 계산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취득가액도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기준시가로 대응시키라는 얘기다, 기준시가. 요거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양도가액 중에서 실제 유상 양도가로 인정하는 건 얼마고? 5천만 원. 왜 5천만 나왔어? 전세금 인수액이 5천만 원이니까. 다만 이거를 기준시가로 계산했으니까 취득가액도 실가로 하지 말고 뭘 하라? 기준시가. 몇 프로만? 50%만. 요게 바로 무슨 비율이에요, 여러분? 요게 유상 비율이죠? 요게 유상 비율이야, 여러분. 유상 비율.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는 이러한 취득가액을 계산한 문제가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준시가로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뭘 빼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뺀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데 주의할 것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빼야 됩니다 라고 했죠. 이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뭘로 할 때는? 기준시가로 할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뭘 차감해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빼라. 그래서 결론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뭐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어디서 빼는 거야 그러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빼는 거죠. 그럼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양도 물건별 뭘 곱한 거다 여러분? 공제율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때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혹시 참고하신다면 요거 37 짓고 하나 그랬죠. 기억이 나시나요? 야씨 내가 세법만 하는 줄 알아? 민법, 개론, 공법, 중개법, 공시법 이놈 저놈 매일 바뀌어갔는데 씨 내가 그게 기억이 나냐? 이해도 됩니다. 세법만 해도 기억이 안 날 텐데 6놈을 매일 건드리니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시가로 지금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뭐를 빼줘야 된다? 기타 필요 경비에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한 번 더 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결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지금 물건이 뭐죠, 여러분? 중요 물건이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라고 그랬죠? 부동산이죠? 근데 거기다 분명히 뭐라고 비유했어요? 등기자산 그랬죠? 그러면 제가 등기자산이란 말을 왜 했냐? 등기자산이면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면 이거에 미등기 양도일 때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해줘, 안 해줘? 해줘. 놓치면 안 돼. 미등기 양도인계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요거 특징이에요, 여러분. 단 일반적 공제율이 몇 프로인데? 3%인데 얘는 몇 프로다는 게 여러분? 0.3%다는 게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결론, 요 문제는 0.3%로 하라, 3%로 하라? 3%라는 얘기야. 왜 3%라는 얘기야? 등기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를 잡았어요? 4천만 원 잡았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를 제시됐어요? 4천만 원. 4천만 원. 에 대해서 공제율이 몇 프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3%. 다 인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유상비율이 몇 프로니까? 50%죠. 그러면 4천만에서 3%가 얼마고? 120만 원인가요? 120만에 50%가 얼마? 60만 원이 필요 경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도 차익은 얼마 나오냐? 5천만에서 2천만 원 빼고 60만 원 빼니까 얼마 나오는 거죠, 여러분? 2,940만 원 나오나요? 그러면? 맞죠? 5천만 원에서 얼마 빼고요?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왔죠? 3천만 원에서 얼마 빼니까? 60만 원 빼니까 2,940만 원. 답은 몇 번? 3번. 3번.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계산하다면 계산하다가 시간 많이 잡아먹죠. 계산하다가 많이 잡죠. 그래서 뭘 물어보면 양도 차익을 물어보면 지금 문제는 우리 항상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의 필요금을 뺀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다면 지금 일단은 기준시가로 증여 당시 가액의 시가라는 게 아니라 뭐 나왔어요, 여러분? 기준시가. 그럼 이걸 뭘로 잡고 일단은 양도가액. 그리고 취득가를 빼야 되는데 지금 기준시가로 제시가 됐으니까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준시가로 하라고, 기준시가. 그럼 얼마? 결론 이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뭐가 나오면? 기준시가가 나오면 취득가액도 뭘로 빼라? 기준시가로 빼라. 그러면 주의할 것은 기준시가로 할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뭐 해야 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빼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4천만 원에서 지금 증여 양도 자산이 뭐니까? 등기된 부동산이죠. 등기된 부동산이니까 몇 프로? 3%. 요거 맞죠. 그러면 전체 요게 뭐가 되는 거고? 양도 차익이 되는데 실제 지금 전체 양도가 아니라 몇 프로만 유상양도니까? 유상양도 50%니까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양도 차익은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잠깐 보면 1억에서 4천 빼니까 6천이죠? 요게 4천에서 3%가 얼마죠? 120이죠. 그럼 1억에서 4,120을 빼니까 얼마? 5,880만 원인가요? 여보세요? 우린 이것도 안 돼? 혼미 상태 지금? 1억 원에서 얼마 빼라고요? 4천만 원. 얼마 남았어? 6천만 원. 6천에서 4천만 원 3%가 얼마? 120. 그래서 6천에서 120 빼니까 얼마 나오는가? 5,880이죠. 요거의 몇 프로야? 50%.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2,940 되죠. 그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숙달돼야 됩니다.
일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살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포인트는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여에서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나오면은 뭘로 계산하고? 실가로 계산하고. 결론, 요거는 언제 떼기고, 취득가 계산할 때 실가로는 언제 떼고, 여러분? 시가가 제시가 되거나 매매사례가액이나 뭐가 제시가 되면 감정가액이 나오면은 뭘로 계산하고? 실가. 이때 요 가액이 시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면? 기준시가로 제시가 되면 취득가액도 뭘로 계산하라? 기준시가로 계산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어제 계정 해설할 때에 제가 요거는 계산 문제는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했던 거 요거죠. 그러면 주의할 것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반드시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한 번 더 뭐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출전 입장에서는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올해 개정된 내용이랬죠, 요거? 66번? 자, 정리해. 증여 당시 가액이 시가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나오면 이때는 양도가에서 빼는 취득가액도 뭘로 계산하고 여러분? 실가. 근데 증여 당시 가액의 시가가 불분명해서 무슨 말이 나오면 기준시가가 나오면 빼야 되는 양도가에서 빼야 되는 취득가액도 뭘로 빼라? 기준시가로 해서 빼라. 그 얘기야. 결론. 기준시가에서 기준시가 맞대응시키면 돼. 다만 주의할 것은 기준시가로 계산, 양도치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출전이 여러분한테 이 개정된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조금 어렵게 이 문제를 내비겠다. 그러면 결국은 저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서 많은 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될 것 같아요. 자, 일단 66번은 요 정도로 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문제 풀면서 좀 보충 보완 정리할 테니까 요 의미만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6번은 몇 번 답이 3번인가요? 3번. 그리고 이거 나중에 답하고 해설은 저기 뭐 자료실에 올리든지 그럴 테니까. 자, 67번. 좀 어려웠죠? 쉬웠어요, 어렸어요? 어렵죠? 민재웅이 어렵다고? 까불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숫자 계산을 하는 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세법이 쉽다고 그러고,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계부란 이런 걸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크게 뭐 숫자가 익숙해진 숫자는 아니죠. 억 단위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린 1,000원, 10,000원 하면 익숙한데. 그래서 좀 맞는 분들이 계시고, 나 뭐 이렇게 숫자 계산하라 그러면 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런 분들은 결론 냅시다. 실전에서 내가 딱 봤어.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온다고? 하나. 많으면 둘. 딱 봤는데 이렇게 복잡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또 뭐 할 줄도 알아야 돼. 버릴 줄도 알아야 돼. 버릴 줄도. 내가 이 한 문제에 목숨을 걸 이유는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셔갖고 내가 요거 풀 수 있겠다. 그러면 풀고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딱 봐갖고 요거 내가 풀겠다. 그러면 푸는 거고 딱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가감히 뭐 할 줄도 알아야 돼. 포기하거나 나중에 풀겠다. 그러나 나중에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뭐 얘기했는지. 이런 문제 목숨 걸지는 말라. 한번 좀 보시고요. 제가 66번을 왜 했냐면요. 예전에 4년 전이죠. 이쯤입니다. 자, 허위 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이제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이나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준다라는 규정이 신설됐어.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해 그냥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한 계산 문제가 그냥 시험에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출제는 거의 지금 패턴이 비슷합니다. 모 대학교 교수예요. 저쪽 K대학교에 모 교수가 있어요.
그분 출제 내는 패턴이 이렇게 비슷비슷해갖고 제가 여러분이 요 66분 문제 잡을 때 많은 분들이 집에 갈까 그 생각 할 거를 알면서도 그분 스타일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66번 문제를 잡은 겁니다. 자, 판단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은 푸는 거고 실전에서 아이 나 봐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기주식과 대응을 시켰는데 만약에 뭘 놓치면 필요경비의 계산 공제 놓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체계를 좀 잡아놓고 안 되면 내버려 둬. 일단 또 앞으로 계속 한번 몇 번 더 풀어볼 테니까. 자, 67번. 67번 형태만 좀 나와주면 고마워요. 별표 3개.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이미 단독 문제로 벌써 3번 이상이 나왔어요. 부담부 증여만 물어보는 문제가 벌써 3번 이상 나왔어요. 2번이 계산 문제였어. 자, 67번. 다음 중 양도에 대한 소득세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냐나. 맞습니까? 맞죠, 이거는? 소위 말하는 양도담보 계약이잖아요, 여러분. 양도담보 계약처니까 담보 제공했다는 형식상 이전. 적어놓으세요. 담보 제공했다는 형식상 이전이죠. 담보 제공했다는 형식상 이전이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근데 단설 잘 버렸죠. 밑줄 뭐 나왔어? 채무 불이행 나왔다.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 충당했다. 이때 뭐야? 대물 변제. 그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2번. 요게 또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2번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몇 프로? 동그라미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안 본다야. 본다가 아니라 20% 맞춰놓고 본다라고 했는데 그걸 예 그러면 자 그래서 2번 체킹 20%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설명드렸고요. 자 3번 자 3번 4번 5번은 묶으셔야 되겠네요. 3, 4, 5번은 판례입니다. 3, 4, 5번은 판례. 1번과 2번은 법령 내용이고요. 자, 3번. 교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환원하지 못했다. 그럼 환원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죠. 그럼 양도로 볼 것이냐? 아니,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항상 이걸 잘 봐야 돼.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 성격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교환계약이 취소가 됐으나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서 환원하지 못했다.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선의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민법에서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야? 선의 아니야? 민법의 선의가 여기도 나왔네. 그 선의야. 자 4번.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했다. 동토지를 매각한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았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죠. 당초 투자 금액보다 더 돌려받았어. 정말 이러면 돈 버는 건 쉬운 건데. 누가 토지 산다고 해서 야 너 사봐 너도 투자해. 응? 그런데 나중에 1억을 그때 투자했는데 이 토지가 매각되면서 내가 2억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마치 1억 원에 취득해서 2억 원의 양도가 똑같다 그 얘기죠.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5번 명의 신탁이 나왔다 뭐 신탁 동그라미 하여튼 신탁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게임은 끝났어. 사실상 이전 형식상 이전 무조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답은 5번에서 쉽게 주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1, 2, 3번에서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답은 5번에서 쉽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1, 2, 3, 4를 푸는 것까지 잘 모르겠다. 포기하지 말고 일단 빨리 어디까지 가봐라. 5번까지 일단 끝까지 가봐라. 빨리 읽어봐라. 5번까지. 그러면 이렇게 5번 같은 데서 쉽게 답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게 출제자가 문제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요. 바로 여러분 서브노트에 보시면은 핵심 정리 29쪽 판례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판례 좀 몇 개 꼭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걸 문제화한 겁니다. 자, 68번부터는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 여기부터는 조금 10분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